안녕하세요. 브랜디 책 쓰기 코치 고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께 크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번 제가 크몽에 대해서 어떻게 전자책을 업로드하고 내 상품을 등록하는지 가이드를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요즘에 신규 정책 가이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어서 이전의 내용과 더 덧붙여서 어떤 점이 추가됐는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같이 첨부를 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더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는 훨씬 더 상세하게 확실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목을 어떻게 기재하면 좋을지, 과대 광고 이런 거는 좀 자제해달라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특수 기호, 의미 없는 한글 영문은 사용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도 되게 나와 있고, 이전에 제가 카테고리 등록하는 법에 대해서는 알려드렸어요. 제가 직접 해보면서 순서대로 보여드렸었고요.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번에 봤었을 때 조금 추가됐던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 이거였거든요.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어떤 형식으로 만드는지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내용에 대한 규격을 좀 엄격하게 그 품질 관리를 제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서비스의 파일에는 제한이 없으나 내용에 대한 규격 및 분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게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파일 형식을 PDF로 할지, 워드로 할지, 한글로 할지, PPT로 할지, 엑셀로 할지, 그 기타 등등으로 할지는 모두 상관이 없으나 예를 들면 여기 밑에 규격에는 글자 크기는 12포인트가 되어야 되고요. 줄 간격은 위아래는 1.5가 돼야 된다고 워드 기준으로 이렇게 규격을 딱 설명을 해줬습니다. 옆에 또 하나 적혀 있는 거는 다른 형식의 문서는 PDF 변환 시 글자 크기가 12포인트에 줄 간격 1.5 기준. 네, 이렇게 똑같이 적어 주었네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을 때는 그때는 이런 제한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런 기준이 생겨버렸어요. 분량이 20페이지 이상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표지랑 목차를 제외하고 나서 20페이지 이상이 돼야 된다. 여기 보면은 기존에 등록했던 분들은 제외를 하고 이 이후부터 이제 신규 등록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모두 이거를 적용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파일 형식은 자유롭게 하지만 규격과 분량은 꼭 맞춰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마 반려 처리가 되고 한 번 더 수정을 해달라, 검토를 해달라고 메일이 오겠죠. 자,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판매 금액에 이제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서비스 판매 가격은 최소 1만 원 이상으로 설정해 주세요. 이렇게 제한이 생겼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원래 기존에 해야 되는 거긴 한데 한 번 더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해드리자면 여러분이 제공하는 이 PDF 파일 혹은 문서가 대략 몇 장이 되는지 분량을 기재해 주세요. 또 같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정 횟수 이런 거는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서비스 설명에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등록하는데 어떠한 서비스 설명을 좀 해주면 신뢰를 조금 더 구축할 수 있는 말투일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여기에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이런 거는 참고해서 이런 말투를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소개글을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 소개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여기서도 가이드라인을 정말 잘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면서 단순한 크몽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음에 다른 어떤 플랫폼에서도 여러분의 상품을 판매할 때 이런 점들은 꼭 들어가면 좋겠다 싶은 요소들을 여기서 가이드해 주고 있거든요. 구매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실제로 경험했던 사례가 있고,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결과의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자료의 활용 방식은 어떻고 기대 효과, 이런 거는 당연히 들어가면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으니까 1, 2, 3번은 내가 꼭 넣어봐야지라는 생각으로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필수 기재 문구 별표라고까지 이렇게 해서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공통이라고 나오네요. 서비스 마지막 아래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달라. 네,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한 환불이 되게 많고 이런 문의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동일하게 복사를 하라고 하는 가이드가 나온 것 같거든요. 네, 이거는 컨설팅이 아니라 자료 제공이라는 것, 그리고 구매한 후에 거래 화면을 통해 해당 자료를 전달해 드리는 것. 여러분이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지금 등록을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이 종종 제게 이런 질문을 해주셨었어요. 이 상품 판매를 등록을 하면은 자료를 그대로 업로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은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구매하신 후 거래 화면을 통해서 해당 자료를 여러분들이 발송하는 거예요, 고객한테. 미리 업로드를 해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노하우를 전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송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런 점들은 제가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썼던 말들인데 이게 아예 규격화돼서 나오니까 되게 좋기는 하네요. 이 부분 꼭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지도 굉장히 어려워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내 노하우 전자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알 수 있도록 4:3 비율, 여기 사이즈까지 나오죠. 이 부분에 핵심 키워드와 문구를 삽입해 주세요라고 해서 예시로 이렇게 잘 표현을 해 주셨어요. 네, 여기 그 필수 대표 이미지 말고 상세 이미지 등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9장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최소 5장 이상을 필수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목차 여기 다 있어요. 목차, 그리고 제공되는 노하우 전자책 맛보기 자료, 그러니까 샘플로 여러분의 자료가 어떤 내용이 대략적으로 들어가는구나라고 고객들한테 시각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맛보기 자료 5장은 오픈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자료들이 조금 노출이 되는 것 때문에 많이들 모자이크 처리도 하셨었는데 저 또한 예전에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모자이크랑 블러 처리된 이미지는 등록이 불가하다라고 나오네요. 이런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그리고 자료 제출까지 이제는 다 검토를 하네요. 보니까 서비스 등록이 여러분들이 이런 상세 페이지랑 다 만들어서 등록을 하고 나면 이 매니저가 1차 검토를 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검토 결과와 함께 전자책 자료를 제출할 이메일 주소를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만들었던 전자책 자료를 함께 제출을 하셔야 되네요. 이전에는 고객 주문이 들어온 경우에 그때 이제 만들어서 보내줘도 됐었는데 지금은 미리미리 만들어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검토는 한 5일 정도 검토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버전이 1, 2가 있고 2의 상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면은 다 아까 분량은 20페이지 이상이라고 했고 한글 파일 문서 기준 같은 경우는 줄 간격을 160% 해야 된다.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면은 저작권과 워터마크 표기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도 있네요. 저작권법 제10조 2항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으로부터 발생한다.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명시해 두는 것은 온라인 거래의 특성에 따른 도용 피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자책 마지막 페이지 아래에 이런 문구를 저작권 문구를 삽입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 문구를 복사해서 사용하라고 아예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이 부분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전에 저희가 저작권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도용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걸 기피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일단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생기는데 이제 이런 문구를 한 번 더 달아줌으로써 읽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조심하자라는 이런 각성을 심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워터마크 표기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워터마크를 넣을 수 있는지를 여기서도 안내를 해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폰트 사용도 분명히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무료 폰트를 사용해라 라는 것을 권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네이버 무료 폰트에 가서 이런 폰트는 제일 기본적인 저작권에 걸리지 않은 폰트니 이런 부분을 사용해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눈누라는 사이트도 굉장히 좋은데요. 네, 이 사이트도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서 쓸 수 있게끔.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네이버 무료 폰트를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간단하고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보시면서 또 궁금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은 맨 밑에 보면은 문의하기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문의 등록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로 답변이 갈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러분들 크몽에서 나온 신규 서비스 등록 가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은 어떤 식으로 등록을 했는지 한번 살펴도 보고요. 그리고 한 번에 무작정 다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이게 단계별로 그때그때 써야 할 거를 채워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작에 임해주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